오늘은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대표회장의 결재가 법적 근거가 없는 집행이었다는 국토부의 질의회신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거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는 친절한 생활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소장입니다. 아파트에 살거나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분이라면 평생 공짜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새 영상 올릴 때마다 유익한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정보는 2022년 12월 19일 한국아파트신문에 난 관리주체 업무 결재권 입주자 대표회장이 아닌 관리소장에 있다라는 기사와 관련입니다. 해당 기사를 보면 국토부가 최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업무에 대한 결재권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아닌 관리소장에게 있다는 유권 해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결재를 해왔던 관행이 바뀌어야 할 시점입니다. 국토부의 설명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는 것을 관리주체, 즉 관리소장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는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고, 이때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과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 절차까지 모두 관리규약에 정해져 있다. 따라서 대표회의에서 확정된 예산을 근거로 관리소장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별도의 결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관리주체의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토부의 유권 해석은 2021년 7월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 부임한 한경희 주택관리사의 질의로 확인되었습니다. 한 소장은 본인 부임 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기한서 및 공문서, 결재서류 등의 결재 양식이 관리사무소 결재칸과 함께 입주자 대표회장의 결재칸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건 공동주택관리법에 맞지 않다며 입주자 대표회의 결재칸을 협조 공람칸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 변경된 양식이 잘못되었다며 예전 양식으로 돌려놓으라고 하면서 회장의 결재가 왜 빠졌는지, 왜 협조 공람에 들어가야 하는지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는 내용 증명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 소장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과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보면 관리소장의 관리 업무 진행에 대한 회장 결재 권한은 어디에도 없으며 오히려 관리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본인의 양식 변경이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표회장은 한 소장의 이러한 설명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며 계속 원상복구를 주장하자 한 소장이 국토부로 정식 질의서를 보낸 것입니다. 국토부의 회신을 보면 해당 업무에 대한 최종 권한의 성격을 가진 결재권은 관리소장이 갖는 것이 타당하며 관리비 집행과 관련해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대표회장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한경희 관리소장은 그동안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결재라고 하는 잘못된 표현이 널리 사용되었고, 이것이 회장과 관리소장 사이의 상하관계를 만드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제는 결재라는 표현 대신에 협조와 공람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지금까지 잘못된 상하관계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국토부 회신을 평가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2020년 10월 28일 입주민의 재산을 지키려다가 대표회장의 칼에 찔려 사망한 인천의 한 관리소장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 대표회장이 입주민의 공동재산인 관리비 통장의 인감을 자신의 인감으로만 사용하려고 했고, 주택관리사인 관리소장은 관계법령에 따르면 주택관리사인 본인의 인감을 사용해야 하고 대표회장의 도장은 함께 찍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서 대표회장이 혼자 가서 단독 인감으로 바꾸어 놓은 통장의 인감을 다시
복수 인감으로 변경하는 업무를 반복하면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대표회장은 관리소장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준비해간 흉기로 관리소장을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대표회장은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지금도 복역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봐도 대표회장이 평소 결재라는 것을 하고 명칭 또한 입주자 대표회의 의장이 아닌 대표회장이다 보니 자신이 회사의 대표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자 대표라는 것은 임기 동안 주민을 대표해서 예산을 확정하고 대표회의 회의를 주재할 뿐이지 관리비가 본인의 돈도 아니며 아파트 전체가 본인의 자산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국토부 회신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 원칙은 우리나라 국회가 예산을 정해주면 행정부가 1년간 예산에 따라 집행하고 모자라면 추경을 요청하는 것처럼 아파트도 입주자 대표회의는 의결하고 관리사무소는 집행한다는 기본 원리를 얘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관리사무소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업무에도 일일이 승인과 결재라는 절차를 거치다 보니 관리소장과 관리 직원들이 대표회장의 직원처럼 착각하기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국토부의 유권 해석을 기회 삼아 입법 취지에 맞게 확정된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령과 관리 규약에 따라 관리소장이 재량껏 집행하여 관리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추가로 주택관리 전문가인 관리소장의 능력과 역량 발휘가 더욱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한경희 주택관리사는 최근 경기도의 한 아파트 배수로 덮개를 장기 수선 충당금이 아닌 수선 유지비로 집행했다가 대표회의 500만원, 관리주체 500만원 합쳐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받은 케이스를 설명하면서 대표회장이 결재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500에 그쳤을 것인데 의결된 사항도 아닌 이를 대표회장이 근거도 없이 개인 생각으로 결재 칸에 도장 하나 찍었다가 대표회의에 과태료 500만원이 나왔다면서 만약 결재 라인이 없었다면 감독기관인 구청, 시청이 대표회의에 과태료 500만원을 고지할 근거가 없어진다면서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의 폐해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한 소장은 앞으로 더 많은 주택관리사와 대표회의가 국토부의 회신 내용을 알게 되어서 지금 사용 중인 결재 라인을 변경해야 하고 주택관리사 협회나 위탁관리회사에서도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협회 교육이나 사내 교육 시 활용하여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내용 중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요. 종 모양 눌러서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 올라오면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은 여러분이 함께하는 밴드나 단톡방 또는 페이스북에 무단으로 올리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생활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 소장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